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N차원 선형 모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걸 지원하는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제 N차원에서부터는 이제 인위적인 데이터셋을 만들 이유가 없죠. 뭐 이 원리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인위적인 걸 만드는 거고 실제로는 응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적재를 이제 해 보시면 지금 요 보스턴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뭔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다짜고짜 해보죠. 그래서 이제 요 프레임이나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스턴 이제 프레임이고 펜다스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고 보스턴 데이터가 있겠죠. 뭐가 그죠? 이제 뭐가 이제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컬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턴 이제 피처 네임즈 얘도 이제 번치니까 있겠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고는 잠시 닫아 두시고 왜 저거를 이제 제거 예정인가 이런 건 잠시 닫아주고 이제 샘플 5 해가지고 이제 좀 구경 좀 해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규모를 느껴보기 위해서 그 디자인 행렬의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shape 그래서 일단 다짜고짜 우리가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쓴다라고 한다면 결국 해야 되는 일은 이것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회귀의 예시니까 그 타겟 값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이제 보스턴 이제 타겟 값의 이제 예시들을 처음 한 5개 정도만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연속적인 이제 값이다 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리그레션의 대상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행렬을 보면 S by N이 506과 13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샘플의 개수는 캔서 데이터랑 비슷한 수준이고 차원은 13차원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13차원짜리는 더 이상 눈으로 볼 수는 없죠. 우리가 뭐 시각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차원이니까는 열이 13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열이 13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하는 그 것인가 그런 점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예전과 처음 보내니까 보스턴 이제 그 리드미 파일을 프린트문으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스턴의 이제 리드미 파일을 이제 보시면 보스턴 하우스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 데이터 셋이다 라고 하는 이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점은 이제 알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얘가 이제 뭐길래 여기에 대해서 그 제거 예정이 이제 되어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가 그런 점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그 출력을 복사해가지고 복사 이제 적당히 해서 챗GPT한테다가 그 번역을 좀 시켜볼게요. 번역. 뭐 유명한 데이터셋이니까 이런 거 뭐 번역은 금방 돼야 됩니다. 챗GPT가 나왔다고 이런 논의가 있죠.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영어를 몰라도 된다. 아니죠. 사실 이런 서비스들은 그 사용하는 사람이 정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의 정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뭐 편의를 위해서 뭐 자료 조사하고 뭐 정리하고 이런 어떤 용도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요 보스턴 주택 가격 데이터셋을 이제 보시면 여기 번역도 잘 된 것 같아요. 워낙 뭐 이 정도는 잘 되죠. 그래서 그 506개의 인스턴스가 있다는데 여기서 인스턴스는 이제 샘플즈를 뜻합니다. 표본의 이제 수가 이제 샘플 이제 개수라는 뜻이고 요 속성은 이제 13개 확인하신 거고 이 14번째는 이제 중위값을 이제 기준으로 했고 중위값은 그 Q2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타겟으로 이제 되었다 하는데 뭔 내용인가 이제 보면 주택 가격이니까 이 주택 가격이 Y 값이고 어떤 특성들이 주택 가격과 연관이 있다는 가정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들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CRIM은 범죄율, 그죠? 크라임의 약점 같아요. 범죄율이 높은 동네에 살고 싶지 않죠. 요새 그래갖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텅텅 비어간다면서요. 그죠? 뉴욕하고 뭐 이런 데가. 그래갖고 옛날에 뭐 어떤 건물이 10분의 1 가격으로 팔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 뉴스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그 뭐 Z에는 주거용 토지 비율이랍니다. 뭐 모르겠고. 그래서 뭐 주거용 토지의 비율 뭐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 같고. INDUS 비소매 업무 면적 비율 약간 뭐 공업용 뭐 그런 뭐 산업단지 뭐 이런 건가? 그리고 뭐 CHAS 찰스강 더미 변수 이건 이제 이게 강변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과 관련된 지표인 것 같고 RM은 평균 방수래요. 방이 많으면 집이 크지 않을까요? 그죠? 집이 크면 비싸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하여튼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보시면 그렇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지표들입니다. 근데 윤리적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B. 블랙 피플의 비율을 구해놨어요. 그죠? 요게 이제 그 만약에 독일에서 전후 독일에서 유태인들의 인구 비율을 구해가지고 어, 만약에 이제 도시 가격을 예측한 뭐 그런 데이터로 썼다. 난리 나겠죠. 그죠? 난리 날 텐데 미국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죠? 사실 미국이 흑인들한테 했던 대우가 유태인들보다 더 나았을까? 모르겠죠. 하여튼 그렇고 그건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1970년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1970년대는 1950년대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데 요때만 해도 흑인들이 백인들과 같은 버스를 못 다니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라면서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멀지 않아요. 멀지 않으니까 이 시대에는 이렇게 흑형들이 많으면 이 동네가 좀 험악한 것 같아. 뭐 약간 이렇게 느꼈나 봐. 근데 이게 진짜 영향이 있을까요? 이 블랙 피플의 지표가 가격과 영향이 있을까요? 그게 모르죠. 근데 이거를 수집한 사람은 그렇게 느껴서 이걸 수집하기로 결정한 건데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덕적으로는 껄끄러운데 윤리적으로는 껄끄럽지만 진짜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선형 모형과 결정 트리와 KNN과 이런 걸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뭐 성능과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결정 트리의 특성 비율을 특성 중요도를 구했어요. 어제처럼. 근데 블랙 피플 비율이 높게 나와. 진짜 중요하네. 이건 아쉽지만 1970년대에는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결정 트리에서 성능이 좋은데 특성 중요도가 얘가 낮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건 네 생각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해보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윤리적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쪽팔리니까는 이제는 좀 없애려고요. 그러면은 애진작에 이걸 없애지 그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데이터셋이 1990년대까지도 그 기계학습의 많은 논문들에서 그 회귀 분석을 비교할 때 사용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게 데이터를 받으면 좀 고민을 안 하거든요. 한번 데이터가 정해지면 사람들은 그냥 그 이 데이터가 지난번에도 썼으니까 요거에 대비해서 이제 그냥 해보고 이렇지 의미에 대해서 잘 고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사용이 되어 왔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2020년대잖아요, 무려. 그러니까는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사실. 이게 흑인 데이터 과학자가 이거 보면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별 기분 나쁜데 뭐 동양인 비율을 구해놨다 이러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하여튼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거 쓰시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다른 거 우리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써보면 좋은데 다만 이 다른 거는 규모가 좀 달라요. 여기서 그 비교를 해보시면 요거 해볼까요? 이 패치 캘리포니아 하우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비교해서 이거를 그 얼터너티브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뭐 이 캘리포니아 하우징 이런 거 좀 쓰세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이클론에서 이제 예시 데이터 셋인데 여기서 이제 패치로 시작해요. 패치 캘리포니아 하우징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캘리 하우스 하고 이제 패치 캘리포니아 하우징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용어의 차이는 기능의 차이를 좀 시사하는데요. 로드랑 패치가 좀 달라요. 뭐냐면 로드는 바로 적재를 딱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패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강아지들한테 공을 이렇게 던져주고 물어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패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클런의 데이터셋에서 패치를 하면 이거는 다운로드 절차가 들어갑니다. 왜? 이거는 조금 그 규모가 있어요. 그 로드는 그러면 왜 다운로드 안 하는 거야? 얘는 보스턴 데이터나 뭐 이런 애들이 그 끽 해봤자 킬로바이트급이에요. 메가바이트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아유 야 뭐 다운로드 받아 그냥 뭐 킬로바이트 뭐 이런 거들 그냥 여기다 그냥 포함해줄게 이런 거고 요런 애들은 좀 한 수십 메가나 한 수백 메가 정도 이제 규모가 돼서 이거는 이제 다운로드를 이제 그 이제 요 호출 시점에서 그 수행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될까? 모르셔도 돼요. 왜? 이거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뭐 다음 주에 이거 하실 거 아니니까. 다만 이게 이제 그 뭐 현재 예시에서 다르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은 드렸지만 뭐 그렇게 크게 뭐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그럼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 이거 한 번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건데 최초에 한 번은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예요. 예, 되고 난 다음에 뭐 결국 얘도 뭐 데이터 얘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어떻게 규모가 다른 걸 좀 아실 수 있죠. 그죠? 2만 건이니까 이게 보스턴의 500여 건에 비해서는 훨씬 많잖아요. 그죠? 0.5K랑 그죠? 20K가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일단은 그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다운 여기다가 포함시키면 패키지의 크기가 너무 커지니까 당연히 이제 포함 안 시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요 켈리 같은 경우에도 켈리 하우스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 갖고 구경은 해보죠. 그래서 이제 켈리 하우스 이제 프레임을 해서 펜다스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만들고 켈리 하우스에 데이터로 만들고 컬럼즈는 지금 차원은 적죠. 차원은 8개밖에 안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요 컬럼즈에 대해서는 이제 켈리 하우스의 피처 네임즈
그 인자에 대한 자동 완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주피터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거 이제 프린트문으로 좀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켈리 하우스의 이제 프레임이 이제 구성되고 난 다음에는 샘플 5 이거 2만 개를 출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샘플 5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타겟 값도 이제 그냥 뭐 어떤 형태인지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죠. 켈리 하우스에서 타겟 값들은 그냥 뭐 어쨌든 수치형이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보스턴을 이제 대체하는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라 뭐 이런 그 권고가 나온 거고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4.526, 3.585, 3.5, 3.4, 3.4 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게 그 우리 현재 논의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클론을 만든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보스턴 데이터 쓰지 마라. 그래서 이제 혹시 대안이 필요하면 이제 캘리포니아 하우징 데이터는 어떠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미디언 인컴 하우스 에이지에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짐작이 될 만한 그런 어떤 걸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정확하게 모르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열 제목으로 그 추출한 그 유추하면 은근히 꽤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내가 알 것 같아도 그게 이제 틀리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문서를 일단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좀 정리 좀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캘리포니아 하우징에 대해서 대강 짐작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짐작일 뿐이니까 요 캘리포니아 하우징의 이제 디스크립션을 이제 해가지고 요 자체도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하우징 데이터 셋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8개의 뉴메릭 수치형 데이터가 열로 이제 제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타겟 값은 또 따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럼 이제 보시면 요거 다 X인 거예요. 미디언 인컴 그 특정한 구역의 소득 중위값인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챗GPT가 해주겠지만 간단한 영어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미디안 하우스 에이지 요거는 이제 그 연식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저기 여기 좀 내려가면 대치동 있잖아요. 그 음마 아파트 막 엄청 오래된데 그 재건축 안 돼갖고 이제 힘들잖아요. 그 연식이 이제 오래된 거죠. 그 하우스 에이지 그거 같고요. 에버리지 룸 아까 이제 비슷한 얘기 그죠? 에버리지 베드룸 이게 그 룸의 개수랑 이제 침실의 개수가 이제 그 좀 이제 따로 이제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표본 그룹의 이제 인구수 자체가 제시가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어떤 지역이 이렇게 딱 구역이 이제 있어가지고 요 특정 구역에 대해서 이제 요 안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택에 대한 어떤 그 통계 수치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이제 평균적인 가구 수 이런 것 같고 근데 여기 보시면 요런 게 힘든 거예요. 레티튜드랑 롱기튜드 이게 뭔가요? 이제 경도 위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블록의 그 지구에서의 그 위도와 경도 좌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딱 요 지점에 그 이게 콕 찍혔는데 이 요 지점에 대응하는 이제 블럭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그거를 왜 제공했는가라고 하는 점과 이제 관련해서는 여기서 막 구구절절 막 써 있어요. 여기서 이제
1990년대 이제 미국의 그 인구 통계 쪽에서 이제 했고, 블락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몰리스트 지오그래피컬 유닛, 뭐 이게 미국에서 이 지리적인 가장 작은 지리적 단위를 블락 그룹으로 규정을 했대요. 그거는 이제 이 미국의 이제 인구 통계 기관에서 그냥 딱 규정을 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시면 블럭그룹은 통상적으로 600명에서 3000명의 사람을 의 범위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모르는 용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이제 보셔야 되고, 그래서 하우스 홀드는 뭐 이거는 이제 뭐 같은 집에 사람 이제 식구가 반드시 가족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 관련해서는 그 여기에서 레티튜드와 롱기튜드 같은 것을 그 보시면 이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데이터는 여기 보시면 레티튜드와 롱기튜드가 그 XY 좌표 값이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요 좌표를 딱 입력하면 그 지구의 어느 위치가 이제 찍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구글 뭐 맵이라든지 이런데 34.43과 마이너스 119.64를 찍으면은 캘리포니아의 어느 지역이 나와야 돼요.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구글 맵이나 이런 거 익숙하시면 저도 이제 지도 열어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내가 찾고 싶은 이제 위치를 이제 찾아가지고 잠시 저거 입력을 해서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를 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34.43, 마이너스 119.64 산타바바라죠. 제가 그 요렇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 이제 그 제가 요 좌표를 이 지도에다가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산타바바라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산타바바라고 하는 지역이 요렇게 이제 그 결정이 이제 되어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지역의 뭐 어떤 뭐 중심값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냥 이제 규정을 해놨겠죠. 그죠? 요게 말하자면 이제 34.43, 마이너스 119.64예요. 야, 근데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만약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뭘 하시려고 하면은 이 수치를 그대로 입력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느 지역을 뜻하는 건데 이 지역의 이제 요 수치들 값을 가지고서 이제 부각들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 지역이나 저 지역이나. 근데 이게 그 레티튜드와 이제 롱기튜드라고 하는 게 주택 가격하고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만 이게 그 뭐 방의 개수와 그리고 주택 가격의 관계는 선형적인 관계일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는 그냥 상식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범죄과 관계는 선형적인 관계, 상식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구체적인 값 자체는 그냥 위치를 의미하는 거지 얘와 그저 주택 가격과의 선형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되게 고민스러운 값이죠. 그래서 얘는 순수해 보이지만 이거를 그 비지도 학습이나 뭐 분집화를 통해서 여러 단위로 나눠야 돼요. 뭐 남부 캘리포니아 뭐 이런 게 그룹으로 짧게 나눠야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값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산타바바라가 이제 여기 있는데 요걸 이제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하면 여기 이제 그 LA 있고, 그죠? 여기 이제 LA 있고, 요 올라가는 길에 산타바바라. 아, 여기서 그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학창 시절에. 여기 여기 되게 한가한 동네거든요. 그죠? 부자 동네. 그래갖고 막 요트 막 다니고, 이 로스앤젤레스는 좀 되게 그 아주 좀 싫어하는 이제 그 도시인데, 요 산타바바라는 되게 이제 아름다운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제 산호세 이제 실리콘밸리 있죠. 한 6시간 걸리죠. 그냥. 그래갖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이제 샌프란시스코,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오클랜드에 이제 버클리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이제 요 아래쪽에 이제 스탠포드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러면 이 주택 LA 전체의 주택 가격과 관련된 지표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봐야 되냐면, 요렇 이제 요 지역들이 그 샌프란시스코냐 아니면 실리콘밸리냐 아니면 그 중간에 그냥 그 동네들이냐 로스앤젤레스냐 샌디에고에 가깝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 집값이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북부 뭐 근처들은 이제 되게 비싸고 주스 한 잔에 막 3만 원 이런 동네잖아요. 여기서 그 연봉 요새 들으니까 10만 달러 받으면 간신히 한 달에 몇 번 외식한대요. 진짜로 그 여기서는 그 시에서 공식적으로 그 연봉 1억 받으면 빈민으로 그 푸드 쿠폰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먹고 사냐? 그 1억을 받아서 단칸방짜리와 월세가 500만 원 이런 거면 일단 이게 레티튜드와 롱티튜드를 그대로 입력해가지고 이런 느낌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째 모르죠. 이렇게 뭐 북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비싸다, 뭐 이러면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는 건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애들이 순수해 보이는데 사실 되게 어려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하우징을 지금 도전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그 비지도 학습이나 군집 같은 알고리즘들이 아직 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잘 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분석이 이제 통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잘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아니면은 이 레티튜드와 랭티튜드만 따로 결정 트리로 처리를 해버리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런 구역 나누는 거는 결정 트리가 다르니까 결정 트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형을 몇 개를 이제 만든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레이블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레이블을 결정 트리가 잘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돼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보스턴 데이터를 대체하기에는 난이도가 이쪽 분이 풀적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쓰려면 요거를 빼고 쓰더라. 그 나중에 이제 다시 편입시켜갖고 이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더 잘 되는지 이제 확인해 보거나 이런 식으로 잘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우리도 해볼 예정의 데이터인데, 다만 바로 도전하진 않고 이제 70년대 보스턴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쌓아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고요.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거 같고요. 그래서 보스턴 데이터는 그 흑인들은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노력입니다. 많이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분석 결과 이 B가 거의 상관이 없더라, 그러면 선입견으로 판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의 노력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대적으로 규모도 작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와 같은 이제 고민이 좀 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이제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짜고짜 해보죠. 다짜고짜. 그래서 뭐 주택 가격 예측 모형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알고리즘으로 하시고 싶은가요?
그거는 이제 그 가정에 달려 있는데 이거를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상식적으로 뭐 방해 개수나 이런 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도 방이 많아지면 주택 가격이 비싸고 약간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범죄율과는 또 그 반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 범죄율이 높으면 안 살고 싶고 안 살고 싶으면 주택이 뭐 낮고 이런 상식적인 그런 판단이 조금 있으면 선형 모형을 이제 쓸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알고리즘은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다음에 거의 끝났죠. 모형 평가 딱 때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제 효자손 모형 평가 이제 딱 때려주고 이제 이 주택 가격 예측 모형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집어넣고 초기화된 이제 형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스턴 데이터랑 보스턴 타겟을 이제 딱 제공하면 제일 간결하게 이게 끝이죠. 그러니까 사실 원리를 이해하시고 나면 그 실험이 어렵진 않아요.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이 조금 힘든데 그러고 나면 그냥 뭐 그냥 이거예요. 이거고. 근데 다만 여기서 여러 알고리즘을 비교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난수 초기 값을 고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KNN도 이제 할 수 있고 리그레스 할 수 있고 리니어 리그레션도 있고 또 이제 결정 트리에 대해서 그 사용하시고 싶으면 얘는 앙상블을 쓰는 게 좋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그 랜덤 포레스트도 그 디시전 트리가 리그레션 되면 랜덤 포레스트로 리그레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비교하시고 싶으시면 이 주택 가격 예측 모형이 이제 여러 알고리즘으로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이제 첫 번째 이제 해봤고 이제 프린트본에서 그 선형 회귀 모델 이쁘게 해피로 한번 밀어주고 그죠? 그냥 뭐 모델 이런 잡다구리한 말을 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서로 다른 알고리즘들을 비교할 때 데이터 집합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뭐 누누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뭐 많이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난수 초이값 그 뭐 적당한 값으로 뭐 설정하는데 이게 뭐 0이나 1은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그냥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라 라는 측면에서 그냥 좀 다른 값들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요거는 이제 시험 데이터에 너무 쉬운 데이터가 몰려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 이렇게 이제 4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험의 틀을 아시겠죠? 그 이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선형외교로 일단 그 베이스 이제 한번 해보고 KNN이나 랜덤 포레스트가 이제 할 수 있는지 이제 보는 거죠. 야, 근데 아까 해보니까 결정 트리가 요 그 리그레션에서 되게 별로였던 것 같은데 이거 뭐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랜덤 포레스트가 아니, 결정 트리가 딱 못할 만한 형태의 데이터였어요. 근데 그게 결정 트리가 무조건 회귀해서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그 여러 속성들이 있는 데다가 아까는 그냥 1차원적인 딱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가 극히 못할 만한 이제 예외적인 이제 상황이라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범위의 값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if else문이 소진될 만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값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랜덤 포레스트도 포기하지 말고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보면
이제 다음으로서는 이제 그 KNN을 한번 시켜볼까요? 이제 KNN 하고 그냥 이거는 이제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 KNN 리그레서 n네이버스 기본값은 5인데 이 5가 제일 좋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하면서 이제 봐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복사 붙여넣기예요. 그래서 그 어제 논의드린 대로 요 그 설정이 똑같기 때문에 이 모형 평가를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KNN으로 바꾸고 그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반복하는 게 싫다. 그래서 어제 그 상의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보스턴 훈련 설정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딕셔너리로 이제 만드시는 방법으로 상의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보스턴 데이터, 타겟은 보스턴 타겟. 그리고 나머지 잣다구리한 뭐 설정들, 랜덤 스테이트는 난수 초기값.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을 아무리 복사 붙여넣기라도 같은 내용을 반복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스턴 훈련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뭐 재활용성이나 이제 유지 보수나 가독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죠. 그죠? 물론 보스턴 훈련 설정을 반복하잖아. 아, 그건 어쩔 수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KNN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먼저 살펴보면 KNN은 지금 되게 못했죠. 그죠? 막 47점 받고 뭐 이런 이제 되게 못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결정 트리의 이제 대표 주자 랜덤 포레스트를 이제 끌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RF라고 간단하게 이제 할게요. 줄여서 이름이 기니까 얘는.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보스턴 포레스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인데 얘도 이제 에스티메이터즈가 이제 100개가 기본이에요. 요거는 이제 어제 한번 소개드리고 또 처음 소개드린 거라서 한번 기억을 상기하고자 이렇게 이제 해보고 나머지 설정들은 뭐 부트스트랩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 왜냐면 그거를 안 하면 랜덤 포레스트 왜 하냐 이런 소리 들을 거고 맥스 피처스는 요게 이제 그 회기에서는 1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 피처스는 이제 100% 사용하게 회기에서는 스퀘어 루트가 아니고 100%로 좀 아마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모형 평가 똑같이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복사 붙여넣기 급인데 요 맥스 피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그 명시를 하기 위해서 좀 잡아주고 모형 평가 이제 복사하고 그 보스턴 포레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를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실걸요? 이 회기에 대해서 랜덤 포레스트 결정 트리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좋은 인상을 못 드렸지만 그거는 그 랜덤 포레스트의 그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보여드린 거고 지금은 제일 잘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언제나 이렇게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랜덤 포레스트는 종종 표 형식의 데이터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설정을 건드리지 않고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사랑받는 알고리즘이다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말해도 이제 손색이 없을 만한 이제 그런 성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이제까지 우리가 그 살펴봤던 알고리즘들이 총동원이 된 거죠. 총동원이 됐고 근데 실험이 진짜 간단해요. 그러니까 원리를 아시면 뭘 해야 되는지 아시면 이게 코드가 어려워서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원리를 알아보는 코드는 좀 어려워요. 막 이제 시각화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실제 막 공식을 구현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건 조금 어렵는데 그건 뭐 저랑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이 결정 트리들은 그 과적합은 꽤 심해요. 과적합은 꽤 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런 이제 결과를 이제 봤는데 KNN은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KN 억울해. 왜 너 왜 이렇게 억울해? 하니까 전 처리도 안 해주셨잖아요.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맞다, 맞다. 미안해. 그 뭐 너 전처리 좋아하는 거 내가 알지. 근데 깜빡했다. 그래서 이제 그 KNN을 위해서 프리 프로세싱을 이제 하고 여기서 뭐가 좋을지 몰라요. 민맥스가 좋을지 스탠다드가 좋을지 뭐 이렇게 좋을지 모르거든요. 야, 근데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 이거를 알려면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또 그 EDA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보스턴 EDA 들어가가지고 이제 민맥스를 적용했을 때 뭐 이상치의 뭐 양상이나 이런 걸 이제 대강 봐야 되는데 좀 귀찮아요. 좀 귀찮고 그래서 그 게으른 방법은 뭐냐면 EDA를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일단 골라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사후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잘 되는 이유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되는 걸 딱 정해놓고 거꾸로 EDA를 이제 가는 거예요.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요거 쓰려면 또 뭐 쓰시는 게 좋을까요? 파이프 데려와야 되겠죠. 파이프. 그래서 이제 사이클론에서 이제 메이크 파이프라인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메이크 파이프라인 이렇게 이제 가져오셔야 되겠죠. 지금 총동원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했던 거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기를 여러 번 번거롭게 바꾸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파이프를 만들어도 KN이냐 그냥 부를게요. 귀찮으니까. 그리고는 요 KNN을 그냥 이렇게 이제 감싸 버릴게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 파이프라인을 그냥 감싸 버릴게요. 감싸고 여기서 그냥 나열을 해 버리겠습니다. 변수를 이제 지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스케일러도 그 변수를 만들지 않고 일단 민맥스 스케일러 객체를 그냥 여기서 만들어 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 객체들을 하나하나 따로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전에 그 생성을 하고 새로운 변수에다가 담은 다음에 그 변수들을 이제 파이프라인에 지정해 줬거든요. 근데 그건 가독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독성을 위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그냥 요 객체를 바로 생성해 버리는 게 편합니다. 뭐 유지 보수나 이런 측면에서도 편하고 그래서 그 요렇게 하시면 KNN이라고 표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공정을 거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수정하실 게 없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그 비포 애프터나 뭐 다른 걸로 비교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요 부분만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로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KNN이 이제 저한테 불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주긴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보스턴 데이터를 이제 보셔야 돼요. 보스턴 데이터에 보면 단위가 많이 다르죠. 네? 그리고 불필요한 소점들이 많이 나오니까 단위가 요 어떤 거는 막 100단위 이렇게 나오고 어떤 거는 막 그 미세한 부동소점 단위가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아, 이거 확실히 KNN이 좀 못하겠네. 이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그 내가 보니까 네 그 억울하다는 이제 주장이 타당은 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KN이 되게 그 훅 올라와요. 그죠? 아까 47점 맞던 애가 70점 가까이 맞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요 중요하구만. 이런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형회귀보다 더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네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 해줬으니까 이제 공정하지? 이런 거죠. 근데 랜덤 포레스트의 점수는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거는 어제 그 결정 트리 자체의 랜덤리스도 있는 데다가 랜덤 포레스트 자체의 랜덤리스가 있으니까 얘는 랜덤이에요.
그죠? 그래서 랜덤리스가 이제 꽤 있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 이 결론은 뭐야? 지금 선형 모형을 쓰는데 결론은 결정 트리를 쓰라는 게 결론이야?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성능을 보면 그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이게 선형 모형도 잘 어르고 다르면 랜덤 포레스트만큼 잘할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어르고 달래야 되는가가 선형 모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여기서 그 아까 램프레스에서와 같은 그런 고민이 필요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뭐 로그 스케일로 바꾼다든지 y 값을 이렇게 바꿨을 때는 선형적인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지 아닌지는 그 y 값의 분포를 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y 값에 어떤 치우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결국은 EDA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인데 요 보스턴 데이터 쪽으로 올라가셔서 그 새로운 셀을 하나 이제 삽입하고 여기서 이제 PLT 히스트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보스턴의 이제 타겟 데이터를 이제 히스토그램을 한번 이제 그려줘 볼게요. 빈즈는 이제 뭐 이제 조금 이제 짧게 잡아볼까요? 네? 구간을 막대 하나에 한 50개만 들어가게. 이건 얘는 PLT 쇼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보실까요? 요런 이제 느낌이죠. 이거를 보면은 어떤 어떤 냄새가 나나요? 정규 분포의 냄새가 나죠. 그죠? 그래서 평균 값이 대강 한 요쯤이겠죠. 근데 이 되게 비싼 동네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정규 분포는 아니에요. 현실의 데이터가 완벽하게 정규 분포가 되기는 어렵고. 근데 그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그 지수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갖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양봉 뭐냐면 막 끝층하고 그 끝층의 동네가 섞여 있으면 이거는 그렇게는 좀 굉장히 그 바람직한 거거든요. 데이터의 분포 자체가. 근데 혹시 주변에 100억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으시냐 이렇게 여쭤보면 만약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일조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냥 비슷비슷해요. 다른 거 이제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평균에서 많은데 이런 양상들을 이제 보이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 선형 모형에 제공하는 y 값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조건이 이제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대답되는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 성능의 문제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완벽한 정교공포를 기대할 필요는 없고 강제로 만드실 필요도 없지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잘 보셨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볼까요? 민맥스 요 보스턴 타겟에 대한 그 기초 통계량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두 가지 방법 있죠. 이제 시리즈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시리즈로 만들어서 보스턴 타겟에 describe
여기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맥스가 50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그 맥스가 이제 50이라는 점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박스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저번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링맥스라는 게 300 이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히스토그램의 이제 최대 범위가 50인 것은 그 최대값이 50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